Hello everyone in Korea. Thanks for joining in. 워머신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아직까지 개봉을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상영관과 넷플릭스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 갈등은 바로 돈이죠.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넷플릭스에서도 개봉을 하고 상영관에서도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가 되죠. 관객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는 곧 영화관으로 하여금 상영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줄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극장에서 보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워머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엄청난 배우가 지금 연기를 했음에도 개봉을 못했죠. 거기다가 제작사는 과거 머니볼이나 빅쇼트를 만들었었던 플랜 B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서 영화관에 개봉을 못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포인트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영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 초반에는 맥마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렌 맥마흔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했었던 장군입니다. 그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출을 오게 됐고, 그래서 그의 팀과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방치하는 미국의 지도자들을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화 초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이 영화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맥마흔 장군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는 영화 초반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른쪽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장애가 아니고, 제가 바라봤던 관점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즉 반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맥마흔 장군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재미있게 영화를 보는 관점 중 하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현 상태, 두 나라의 대립입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이라크를 공습했고, 그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미군 공습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 영화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뇌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는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군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어쨌든 점령을 했고 그를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 미군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나 워머신은 다른 형식으로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국을 보여주고요. 그 점령군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점령군이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바뀌는가. 이 바뀐다는 건 상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담고 있는 점령군이 가지고 있는 점령군이라는 이미지,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있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요. 크게 A, B, C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A는 이탈리아에서 위로 휴가를 다녀온 군인들이 맥마흔 장군에게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에서 키스 스탠필드라는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겟아웃에서도 출연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키스 스탠필드가 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콜이라는 인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맥마흔 장군에게 합니다. 10명 중 몇 명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내가 지금 해병인데 해병답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훈장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게 바로 워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현재 점령군으로서 살아가는 미군들이 느끼는 공포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구해줘야 되고 그들이 비무장했지만 그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느끼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 결말부에 일어날 비극에 대한 복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콜이 상병이에요. 짝대기 3개 상병인데 상병이 장군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쓰레기인지를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자, 그 다음 B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총선 투표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디바심데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인이 맥마흔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대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인과 미국인의 대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바디바심데이가 걸어왔대요. 근데 왜 걸어왔냐고 미군이 물어봅니다. 그럼 걸어오죠. 그리고 금속 탐지를 하면서 바디바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마치 미군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총선 투표 날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점령군의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형태를 꼬집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B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그거와 유사한 거고요. 그리고 A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도 이거와 연장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이 모카씨와 헤로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카씨와 헤로인 부분은 정말로 미국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인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수뇌부들에 대해서 기꼬고 꼬집는 영화 바로 워머신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럼 맥마흔 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무슨 군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러닝타임이 진행될수록 저 사람들이라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맥마흔 팀의 모습을 통해서 감독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미국 군인도 결국에는 인간이다. 나의 친구를 대하듯 나의 이웃을 그들을 대한다면 내가 비록 점령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점령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맥마흔 팀을 영화 속의 중심에 넣었던 것이고 이와 함께 오바마와 오바마 정부가 했었던 무능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바마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맥마흔 팀을 그러면 과연 무작정 응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맥마흔이 자신의 부인과 저녁 만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인이 맥마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달만 본다. 계산을 해보니 약 30일 정도만 우리는 봤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9.11 테러와 같은 타국의 공격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미국 군인 그리고 군인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점령을 받은 나라의 국민들까지도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미국 왜 전쟁을 일으킨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워머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맥마흔 장군의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결국 그도 점령군의 수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전쟁이라는 건 결국 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워머신으로 만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면 그 어떤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글렌 맥마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성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결론을 내리는 영화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끝은 곧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워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워머신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일단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었던 영화 머니볼, 빅쇼트를 추천해드리고요. 오바마 정부의 민낯을 밝힌 조셉 고든 레빗 주연의 스노든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햇볕 정책과 워머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햇볕 정책에 대한 이념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는 메시지를 연설이나 대사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한 번 봤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되돌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영화 속에서 맥마흔 장군이 베를린에서 했던 연설 부분과 미국 전 대통령 허버트 후보의 말을 끝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마흔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란군 10명 중 2명을 죽이면 몇 명의 반란군이 남는가? 20명이다. 왜냐하면 죽은 반란군의 친구와 가족들이 반란군이 돼서 헌신적인 적군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군 공식의 10 빼기 2는 20이다. 다음은 미국 전 대통령 허버트 후보의 말입니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로는 전쟁을 일으킨 늙은이들에게 돌아간다.